네, 이제 36번부터 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 일단 이 박스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A, B, C 연결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번 문제는 박스가 좀 짧네요. 짧아서 부담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부정어 처리를 아주 잘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언어가 what would be like, 무엇과 같겠는가? 여기서 like가 전치사 like예요. 그래서 무엇과 같겠는가? 만약 언어가 뭘 만들지 못한다면, 자, 단순화나 일반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언어가 무엇과 같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정어 처리해 볼게요. 그럼 단순화와 일반화를 만들지 못한 언어는 어떤 언어겠습니까? 단순의 반대말이 뭐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쵸? 그리고 일반의 반대말이 뭡니까? 일반화의 반대말은 구체화입니다. 너무너무너무 구체화된 그런 언어는 무엇 같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generalization이라는 개념은 수능 영어에서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자동 암기에서도 2번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은 반대말이 specific인데 이렇게 하나 구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언어라는 건 원래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간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있으면 A부터 100명, 10만 명, 10억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의 기본 특징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처럼 언어가 완전 개복잡하고 다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서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 박스의 저 부정어 처리를 통한 내용 이해가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옆에다 쓸게요. not simplification, 그 다음에 generalization. 요거를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했다. 즉 복잡 구체화된 언어는 무엇과 같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A 읽어볼게요. 어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존재,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알 수 있는. 자, 그럼 그러한 언어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진짜 복잡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알 수 있는 되게 똑똑한 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결 잘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알아야 할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세상 속에.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러한 이름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딱 읽었을 때 앞에 names가 없는데? 해서 X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리의 시그널은 앞에 all these names라고 하면 앞에 names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 꼭 아닙니다. 항상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내용상 지금 여기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구체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름이 다 있는 그런 언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를 X를 치긴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일단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게 진짜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B. 자, 제가 이 박스에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B로 연결 지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B는 여기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봐봐. 서로 다른 물체 한번 그려보자. 동그라미, 세모, X 막 이렇게 그려봐요. 근데 이것들에 다 똑같은 단어를 그냥 이렇게 A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이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는 뭐죠? 박스에 있는 복잡 구체화된 언어가 뭐와 같은지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바로 이게 일반화된 겁니다. 이게 일반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일반화랑 같은 말이야. 단순화야. 일반화이자 단순화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박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스는 야, 복잡하고 구체화된 언어는 뭐와 같아? 라고 하니까 얘는 갑자기 일반화된 언어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딱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B는 명시적 시그널 없이 완전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해놓고 연결성을 세모, 좀 세게 말하면 X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C. 그것은 언어가 될 거래. 자,
복잡 구체화된 언어는 무엇과 같겠냐? 그것은 언어래. 어떤 언어? 그 속에서 모든 단어가 a proper noun. 근데 이건 주석어휘를 좀 줬어야 되지 않나? 출제자는 좀 아쉽습니다. proper noun 하면은 원래 문법 용어로 고유명사라는 뜻이에요. 고유명사. 근데 뭐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적절한 이름인 모든 단어가 다 명사야. 그런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복잡하고 구체화된 언어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는 적절하게 연결돼요. 특히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질문이 딱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딱 해주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Q&A.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부터 이어줘야 되느냐? 확률상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딱 먼저 해준 이 친구부터 먼저 이어주는 것이 가장 선후관계상 적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뛰어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딱 답변부터 먼저 해주는 것이 선후관계상 적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because you don't want to gloss over the differences. 네가 차이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이들? 뱀들 사이에. 어떤 뱀들? 약간 달라. 어떤 측면에서 약간 다른 뱀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얼버무리고 싶지 않다는 것은 차이를 다 짚어주고 싶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뱀은 어떻게 한다? 자, must를 통한 긍정, 강조 주목해 주세요. 자기만의 이름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울뱀 하면은 이런 애들 다 방울뱀이라 했어. 근데 방울뱀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내가 다 짚어주고 싶다면 방울뱀 안에서도 이름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게다가 모든 사건은 자기만의 동사를 가져야 돼. 왜냐면 not every occasion, 모든 경우, 뭐 생각하고 춤추고 대화하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들도 다 자기만의 동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졸라 복잡하고 구체화된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박스랑 C가 완전히 같은 거다. 그럼 그 다음에 B를 이을 수가 없지. B는 지금 일반하고 단순화된 언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A랑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라는 거 파악해 주면 돼요. 우리 이제 A, B 연결만 따져보면 끝난단 말이야. 너무 쉽잖아. 이게 다야, 다. 그러면 보자. 이렇게 복잡한 아주 구체화된 언어가 있는데, 그치, 그런 언어, 이 복잡한 구체화된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사실상 모든 걸 다 배워야 된다. 그 모든 이름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all these names는 여기 있는 요런 이름들을 다 이 복잡하고 구체화된 이 모든 이름들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인간은 다른 길을 택했어. 자, 여기서 전환이 되네. 항상 내가 말하지만 순서 문제에서 이렇게 A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환이 살짝 됩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길을 택했어. 즉, 훨씬 적은 이름들, 정확성의 상실과 함께, 그러나 기본적인 어휘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훨씬 적은 이름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접근을 했다? 훨씬 더 일반화되고 단순화된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안 쓴다는 거예요. 일반, 단순 언어를 쓴다. 자, 근데 여기 잘 봐. 그러나 이 사실은 단지 뭐가 아니야? 타협이 아니야. 자, not simply 세모하시고 타협에다 X 하자. 우리의 제한된 인지적 수용력에 타협한 건 아니야. 즉, 우리의 머리가 뭔가 담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물체에 대해서 사용함으로써, 즉 이 일반화와 단순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그 사물들, 이 서로 다른 사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기출에서도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필자가 뭔가를 부정하고 이어서 필자가 뭔가를 긍정하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필부액, 필긍동끼리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보자.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박스 C가 QA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B는 어떻게 연결돼? 타협이 아니야. 뭐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필자가 뭔가를 부정하고 연이어 필자가 긍정을 하는 거지. 필자가 부정하는 거 X, 필자가 긍정하는 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6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서 유형 자체를 뭐 잘 푼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generalization, simplification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그냥 같은 상황끼리 바로바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유형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순서 유형을 못 푼다기보다는 이런 좀 어휘력에 대한 지배력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점 체크를 해주시고 그에 맞는 어휘력 상승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영수의 자동암기 이런 단어장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봐봐. 22학년도 수능 40번에 나왔고 24학년도 9평 39번에도 나왔단 말이야. 이 개념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General, Specific, Simple, Complex. 이걸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37번입니다. 37번 박스 볼게요. 여기도 박스가 단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까 36번과 마찬가지로 박스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여기 어카운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self-regulation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무슨 뜻이에요? 자기 규제란 뜻입니다. 자기 규제. 혹은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제한되었습니다. 뭐로써? 어떤 대안의 방식으로서. 자, 어떤 대안의 방식이야? 자, 테크 산업을 붙잡는, 어디를 향해? 어떤 책임을 향해 붙잡는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테크 산업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이런 테크 산업을 책임을 향해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기 규제가 제한됐다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규제해라. 스스로 조절해라. 스스로 조절해라. 스스로 규제해라. 그래서 일단 박스의 핵심은 테크 산업에서의 자기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규제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A, B, C 연결 따져볼게요. A. 그러나 자, 벗이 나오면 앞뒤가 다른 말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 규제와 뭔가 새로운 정보, 자기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가 추가돼야 돼요.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 없이는 자, 일단 여기 댐이 있어요. 표시했어요? 그럼 댐이 가리킬 만한 게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박스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these charters, 이러한 헌장은 이빨 없는 발언이다. 뭐 꿈의 발언이다. 이런 말인데 앞에 헌장이 있어요. 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댐도 없고 these charters도 없으니까 X를 과감하게 쳐주시면 되겠어요.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소거가 되죠. 그 다음 B. 자, 그러나 역시 벗이 나왔으니까 앞에 소재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지 봅시다. 혹은 완전 뭐 다른 말 나와도 되고 이 테크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오케이, 일단 소재는 같은 소재예요. 같은 소재에 대해서 무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그들은 그 자기 규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처럼?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처럼 자기 규제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벗을 통해서 앞에 있는 같은 소재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지금 추가를 했어요. 어떤 새로운 정보? 다른 직종에서의 자기 규제와 같지 않다라는 새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B는 동그라미예요. 자, 같은 소재에 대해서 새 정보 추가.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제발 벗이나 however 나온다고 완전 다른 말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self-regulation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면 그것도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C를 볼게요. There are few consequences. 결과가 거의 없답니다. 자, few 부정으로 받아줘야 돼. 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에 대해서 결과가 거의 없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읽어줘야 돼. No real fear. 어떤 실제적인 두려움이 없대. 뭐에 대한 두려움? Being suspended. 뭔가 중단당하거나 아니면 struck off. strike off는 샥 날려버리는 거겠죠. 뭔가 날려진다거나 중지되는 거. 자, suspend는 stop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멈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대. 단어가 좀 어렵지만 뭔가 멈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가 없다. 이게 자기 규제라는 지금 박스의 소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어요. 명시적 시그널 없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모 정도로 일단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B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박스 B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와는 달리 There are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 자, 여기다 no에다 부정. 어떠한 의무적인 윤리적 자격도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테크놀로지 executive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도 부정. There's no enforceable industry code of conduct. 뭔가 강제 가능한 행동 규범, 산업의 행동 규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규제가 거의 없어 지금. There's no obligatory certification. 의무적인 인증도 없습니다. There's no duty.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무? Put A ahead of B. 대중들을 놓는 거야. 어디 앞에? 이익 앞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의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분야에 자기 규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야. 걔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거지.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딱 돼 있고, 근데 이거 딱 읽는 순간 바로 C로 넘어가면 여기도 지금 few하고 no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이 나열되고 있죠. 뭐도 없다 또 진지한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두려움도 없다 하면서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필부의 끼리, 필자가 부정하면 X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필부의 끼리 연결입니다. 됐죠? 여기는 또 이렇게 해보면 일단 헌장이 없어. 앞에 these charts 헌장이 없어. 그래서 그냥 답 나와버렸는데 BCA예요.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하고 C는 선생님이 오늘 이번에 정말 참 순서 문제 좋다 생각하는 게 36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A, B 연결을 할 때 필부액, 필극노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B, C가 필부액, 필부액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드물지만 평가원에서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의 면모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CA만 이어보죠. 최근 연도는 have seen, 목격해왔습니다. 폭발을, AI 윤리 헌장의 폭발을 목격해왔대요. 여기 지금 나오네요. AI 윤리 헌장을 목격했대.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지금 첫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꼬리에서 어떤 정보가 새롭게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최근 연도들은 AI 윤리 현장이 폭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nd the like, 그 비슷한 것들. filled with 뭘로 가득 찬? 좋은 의도의 일반적인 것들로 가득 찬. 뭐 어떤 책임 있는 사용, 강력한 컴퓨터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도의 일반적인 것으로 가득 찬 윤리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 없이 이러한 헌장들은 그냥 이빨 빠진 발언에 불과하다 하면서 여기 지금 charters가 여기 있는 these charters 대미랑 잘 연결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BCA 50%입니다. 학생들이 BAC로 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여기에만 딱 주목해도 이 CA를 이을 수가 있거든요. CA를 이을 수 있고 B는 지금 소재가 반복되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태티서 these 플러스 복수명사 나오면 반드시 앞에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헌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텐데 헌장이란 건 뭔가 이렇게 문장으로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헌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8번. 여러분 38번은요. 명시적인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갭을 찾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 시그널 없이 여기 제대로 이 문제 푼 학생들이라면 한 문장 한 문장 연결성 판단하면서 읽어 내려오는데 3번. 여기 3번 앞뒤 내용이 좀 다른데? 3번 뒤에서 이 증거를 통해서 앞에 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라는 그런 감을 잡으셨어야 했고요. 파악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넣어봄으로써 쐐기를 박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 독해력 도대체 어떤 걸 통해서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은 파악했는지 거기에 집중하셔서 이 해설 강의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as, 뭐뭐로서니까 등호 표시하자. 서로 다른 신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경험한대요. 예를 들어 뛰는 심장, 땀이 나는 손바닥. 오케이. 그 감정을 뭘로 경험한다? 어떤 신체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심박수가 뛰거나 아니면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거. 됐죠? 감정은 신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감정을 인식합니다. 뭘 통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그럼 결국 이것도 앞에 거랑 같은 말인데 감정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얼굴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감정은 신체와 뭔가 동일시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해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두드러지는 생각은 대디하다 하면서 여기 지금 필자가 두드러지는 생각이라 했으니까 좀 주목해 줘야 돼요. 우리는 고정된, 자, 세트하면 제발 집합이라고 정확하게 뜻을 알고 계세요. 기본 감정들의 집합을 가지고 태어났어.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주요한 생각이라 했으니까 여기 밑줄 쫙 그어줘야 돼. 기본적 감정들의 집합을 타고났어. 이것도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우리의 종 안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혐오감, 뭐 화, 그럼 다 아는 거, 뭐 희로애락 이런 거 타고났다라는 거, 타고났다라고 보는 거네. Just as 딱 뭐뭐인 것처럼 우리가 자, attach A to B 하면 A를 B에 붙이다인데 중력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에 붙이는 것처럼 뭐에 관한 이해,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거에다가 중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자, 우리는 단순히 단어들을 붙이는 거야. 어디에다가? Each of these innate and universal emotions. 자, 여기 these 플러스 복수명사 주목해줘야지. 앞에 가리키는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순서 삽입에서. 이 타고난 보편적인 감정 각각에다가 단어를 붙여줬대. 타고난 거 맞아? 여기 있잖아.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앞에 거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감정에다가 단어를 붙여줬다는 거야. 우리는 감정을 타고났으니까 거기다 이제 단어를 붙여준다는 거지. 일단 그 단어들이 이용 가능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고 Key evidence is that. 핵심적 증거는 대디하야. 자, 그러면 증거는 대디하래. 근데 증거라는 건 이 앞에 거를 뒷받침해 준다는 거잖아. 근데 앞에 내용이 그럼 뭔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놨어야 됐단 말이야. 앞에 내용은 뭐니? 이 타고난 감정이 있어. 그럼 타고났으니까 얘는 1번. 1번이라 하자, 1번. 타고난 감정 1번. 거기다가 우리는 나중에 단어를 붙인다. 단어가 2번. 선후관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의 증거가 이 뒤에 게 맞는지 보자는 거야. 보자. 아이들은 뭘 할 수가 없어? 분류할 수 없어. 얼굴 표정을. 뭐로써? as에다 등호 나타내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류를 못한대. 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분류 못한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부사절 딱 표시해야 돼. 그리고 이 until이 해석 정확히 뭐뭐 전까지라고 해주세요. 자, 뭐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습득하기 전까지는 A lexicon of words for emotion.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어휘 목록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얼굴 표정의 감정을 분류를 못한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이 until을 통해서 선후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야. 너희들과 나의 차이점 그거야. 선생님이 until을 통해서 잠깐만 단어를 습득 전까지는 얼굴 표정을 분류 못한다? 그럼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단어를 먼저 습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얼굴 표정을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감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단어를 뒤에다 붙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어를 습득하기 전까지는 감정을 분류 못해. 즉 단어를 먼저 습득해야지 비로소 감정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선후관계가 다른 지금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innate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until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선후 관계를 잘 잡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읽어보자. Before having such words.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기 전에는 얼굴, 어떤 얼굴? 우리가 화나거나 슬프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얼굴들이 모두 그냥 unpleasant로 분류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기 전에 앞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 여기 such words가 앞에 있는 거 가리키면서 이것도 결국 문맥상 단어가 있기 전에는
얼굴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냥 unpleasant. 그러니까 단어가 있어야지 이것들을 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단어가 있어야지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y acquiring the words for different type of emotions. 자, 습득함으로써 단어들을 서로 다른 유형의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습득함으로써 그렇죠. 단어를 먼저 습득하고 1번 while experiencing sensation 뭐 하는 동안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그리고 그들의 표현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는 개념의 집합을 만들어낸대. 어떤 개념의 집합? 그 속으로 감정들이 놓여지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고 나야 그 다음에 감정들이 놓여지는 개념의 집합이 나온다 하면서 계속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 5번은 특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명시적 시그널은 없지만 거의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균열을 느꼈더니 3번에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3번, alternative view. 자, 다른 관점은 여기 다른 데다 이렇게 딱 전환의 시그널 표시하세요. 그럼 이 박스부터는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앞뒤가 달라야 돼. 그렇지? 여기서 뭔가 달라지잖아. 다른 관점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다음 얼굴 표정을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데요. 오직 뭐 할 때? 자, 여기 부사절에다 표시하자. 우리가 거기에다가 단어를 붙일 때에만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only when을 통한 선후관계에 주목해야 돼. only when을 통한 선후관계. 요럴 때에만. 즉 단어를 붙여야지 1번.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3번에 들어가면 아까는 감정이 먼저고 단어가 나중인데 다른 관점은 뭐? 단어가 먼저고 감정이 나중. 그 다음에 결국 그 뒤에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8번은 진짜 고급진 문제야. 그냥 단어와 감정, 이 키워드만 가지고 풀면 안 풀려요. 뭐냐면 개념 간의 선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지. 그리고 이런 개념 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영어 특유의 표현들이 선생님 강좌 파운데이션 그리고 자동암기 파트 3 논리관계 익히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에 나왔던 모든 이런 선후관계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공부해 주신다면 물론 총평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봐봐 선생님처럼 이런 균열을 내용의 전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only when, until 이런 부사절 특히 독해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셔야지 우리가 개념 간의 선후관계를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38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번입니다. 39번은 갭을 막 확실히 느끼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저 박스의 결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힌트 드리면 요거를 받느냐 엄청 중요해. The rest of the time 이라는 부사어를 정확하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시간의 나머지에는 저기서 뭐 휴식이 아니죠.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고 나머지에는 하면서 이렇게 딱 전환이 되는 부분이야. 이게. 그래서 부사어를 통한 전환에 주목을 했어야 했다. 좋아, 한번 가볼게. 일단 이렇게 이제 포인트만 딱 쓰고 부사어를 통한 전환에 주목하자라는 포인트 쓰고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해. 자기 자신을 뭐로써? 행동하는 것으로서 unbiased fashion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나는 객관적이다 이런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대부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봐요. 뭐와 비슷하게?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게 역시 등호하고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그 정의의 여신 그 눈을 가리는 정의의 여신상 그거 아세요?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저울 들고 눈 가리고 이렇게 법원 앞에 서 있는 분 있잖아요. 그걸로 본다는 거야. 뭘 평가하는? 서로 경쟁하는 주장들을 평가하는. 뭐 없이? 뭐 없이? 그렇지. 편견,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동기 없이. 그러니까 결국 앞에 거랑 같은 말이잖아. 세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And yet, 그치. yet에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압도적인 심리적 연구는 대대화를 말합니다. 자, 대뒤에 주목하자. 그러한 편향되지 않은 합리성은 사실상 꽤 찾기 어려운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향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 찾기 어려워. 그럼 뭐야 결국? 인간은 편향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편향되기 마련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1번 갑시다. Much of the time. 자, 여기 부사 표시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해. 답 찾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뭐 늘 엘리베이션에서 강조하지. 순서 삽입 풀 때 부사절. 아까 38번도 마찬가지고 39번도 이런 부사어. 이런 거 진짜 잘 봐야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automatic pilot. 어디 위에 있다? 그냥 자동적인 파일럿 위에 있다라는 건 그냥 자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테슬라 같은 차 보면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있는데 그냥 운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봐봐. 인간은 편향돼 있대. 그러면서 대부분 그냥 자동적이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자동이란 거는 내가 신경 써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다. 약간 편향성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자 등호 표시하세요. 같은 말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개인들은 행동해요. 뭐 없이. 자 여기 부정합시다. 숙고 없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한대. 여러분 그러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니? 생각이 없대. 그냥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자동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More often than. 훨씬 더 자주. 뭐보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나 고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그냥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한다라는 거라서 2번 앞뒤는 완벽하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를 통해서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3번 보자. 지바쿤다. 이 사람 누구세요? 그 코인이 동사로 동전 말고 용어를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the term motivated reasoning. 동기부여된 사고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describe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든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이 앞에 있는 뭐 맞다고?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맞다라고 치고 내용 확인해보자. 이렇게 설명했대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비록 개인들이 잘 생각되어져 밖으로 나온 결정을 하지만 그리고 막 증거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이제 막 이슈의 양쪽 면을 다 보지만 자 양보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해. 그 과정은 종종 얼룩져 있다고. 동기로. 어떤 동기? That may be unknown to them.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도 모르는 그런 동기로 얼룩져져 있대. 이게 여기까지 읽고 갭을 바로 파기가 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자기도 모르는 동기에 의해서 얼룩져 있다. 자기도 모른다 했으니까 이게 약간 좀 자동적으로 막 흘러간다 이런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앞에 현상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갭을 못 찾았다고 너무 나 잘못했다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잘 구렁이 담는 넘어갑니다. 하면서 개인의 동기가 그들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뭐 하도록? 더 조심스럽게 집중하도록. 어떤 정보에. 한편으로 다른 중요한 사실은 무시하도록. 그래서 역시 4번 앞뒤는 뭔가 그 과정이 오염된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네. 5번. 아니면 그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그들이 뭔가 올바르기를 선호하는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을 쓰고 반면 동시에 굉장히 과도하게 하이퍼는 오버예요. 너무너무 비판을 한다는 거지. 정보 속의 잘못을 비판해.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고 싶은 정보 속의 잘못은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이것도 보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는 좋게 평가하고 싫어하는 건 싫다라고 좀 하는 그런 편향성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갭이 없다. 그럼 이렇게 갭이 없을 때는 뭘 봐야 된다? 네, 박스를 읽고 박스의 시그널과 내용을 기준으로 들어갈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럼 박스를 읽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나머지 시간에는 이란 말이 나와. 시간의 나머지에는. 심지어 개인이 그들의 최선을 다할 때에도 뭐 하기 위해서? think through issue. 어떤 문제들을 쭉 관통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엄청 생각을 열심히 할 때에도 동기적 목표가 편향되게 할 수 있어. 그들의 사고 과정을. 그리고 그들의 추론을 편향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뭐가 등장했냐? 동기적 목표가
편향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다 쓰세요. 첫 등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해. 항상 이 선후관계. 요즘 삽입 문제 트렌드가 뭐야? 뭐 테티서 이런 걸로 안 풀려요. 다 이런 어떤 내용 간의 선후관계를 진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나머지 시간에는 동기적 목표가 편향을 준대. 시간의 나머지는. 그럼 이게 몇 번에 들어가야 전환이 딱 될 것인가? 딱 보면은 요게 일단 짝으로 딱 보여야 되는 게 지문에서 이 부분.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나머지 시간. 이게 짝이지. 근데 그럼 2번에 넣어야 되나?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가 자동 모드야.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얘랑 얘는 완전 똑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 사이엔 연결하잖아. 알겠어? 같은 말 사이는 같은 말끼리는 단단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요거 넣으면 안 된다. 일단 2번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에 들어가줘야죠. 3번에 들어가면 대부분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살아.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해 지금? 그치. 엄청 열심히 생각해 지금. 심지어 사람들이 막 그들의 최선을 다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기 목표가 편향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 지금 motivated reasoning이라는 게 딱 나오지. 여기 동기 목표라는 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 이 현상을. 그래서 이 현상이라는 건 앞에 있는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거 가리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올도우절 있지. 졸라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개인들이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여기 그 과정은 종종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기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 동기적인 목표가 그들의 생각 과정을 편향시킬 수 있다. 이게 완전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부사어를 통한 전환에 주목해야 돼. 뭐하고 뭐? Much of the time.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ime.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해. 그러나 다른 때는 동기가 우리를 막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딱 잡고 그럼 이 박스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라는 것만 딱 생각을 해보면 2번만 제외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3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3번을 대부분 안타깝게도 4번을 더 많이 찍었네. 그럼 4번은 왜 안 될까? 여러분 4번은 안 돼. 이미 여기 앞에서 봐봐. 여기가 지금 동기에 의해서 지금 과정이 손상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동기에 의해서 판단이 편향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간의 나머지에는 동기 목표가 편향된다? 여기 지금 전환이 있잖아, 전환.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다른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 봐봐.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전환의 역할을 딱 잡아줘야 돼. 4번에는 그런데 앞에 거랑 뒤에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시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39번은 부사어를 통한 전환에 주목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핵심적이다. 이거는 어려워. 이게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however였으면 애들이 많이 맞췄을 거야. 왜냐면 여기 however로 시작하면은 4번 안 되겠다. 요 말과 이 말은 지금 같은 상황인데 however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 정도를 할 텐데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사어를 통한 전환, 과거 18학년도 수능 순서 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들이라서 선생님이 엘리베이션을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 엘리베이션 보면 선생님이 부사어를 통한 전환으로 이해한다. To modern man among primitives, 이런 전치사구끼리 전환이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또 적중돼서 이번에 나왔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쉽게 풀리는 경험을 여러분들 좀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어떻게 풀어라? 유배 가는 길에서도 얘기했죠. 먼저 요약문을 먼저 본 후에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를 잡아내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뭐라는 생각? 지적인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생각은 만들어진대요.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에 의해서 지적 소유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정도의 관계만 파악하는 거야. 관계만. 완벽하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해도 안 되고. 자, 왜냐면 알고리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 인간 프로그램에게
자, 형용사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자, 그래서 형용사의 빈칸일 때는 어떤 정도로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리하면 되고, 그 주변 키워드에 집중해 주세요. 알고리즘이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여기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어떠냐고.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인간 프로그램에게 어떤 결과를 알고리즘이 만들었는지 찾아보자 라고 일단 잡아두는 거야, 키워드를. 그리고 선택지도 한번 넣어보면 unpredictable 하면은 예측 불가능한, prescribed는 이미 정해진, unexpected, unexplainable은 뭐 예측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foreseeable 하면은 예측 가능한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딱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뭐 하면서, 자, 컴퓨터 자체에게 소유권을 attribute 주면서, 거부하면서, 넘기면서 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컴퓨터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 프로그램에게 어떨지, 그리고 나아가서 컴퓨터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찾자. 위에 올라갑시다. 만약에 이 요문요바가 지금 조금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글 읽으면서 어쨌든 글의 핵심을 좀 파악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잡아놓고 선생님처럼 딱 핵심 워드를 집어놓고, 아니 표시해놓고 올라가서 찾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가볼게. It may be assumed that. 그것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대디하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메타 알고리드믹스. 즉, 여기다 등호 표시하세요. 즉, 이게 뭐니? 이거 몰라 상관없어. 이게 뭔지 딱 설명해 주잖아.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다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어머니지. 알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다시 메타 알고리드믹스가 뭐라고? 다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어머니를 만드는 거지. 자, 인간 프로그래머는 must have composed, 만들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을. 그럼 그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원래의 독창적인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however에서 전환되는 거 주목해줘야 돼요. This is not necessarily true. 이게 반드시 사실인 건 아니래. 다시 뭐가 사실 아니야? 프로그래머가 자기 원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 아니래. 좀 더 읽어보자. Unlike humanly conceived ideas. 자, 인간적으로 품어진 생각과는 달리. 자, 인간적으로 품어진 생각은 뭔데? 거기에서 저자가 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자야. 생각에 대한 소유자. 인간이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품으면 그 소유권은 내 거지. 그치? 그것과는 달리 알고리즘은 과정이야. 어떤 과정? 규정하고 설명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야. 일련의 행동을. 어떤 행동? 나중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을 이렇게 다 해내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자, 계속 읽어보자. 행동의 전이 동안에 그것은 가능하대. 무엇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대. 어디 사이에? between A and B. 원래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 뭔가 불일치.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고 있고. 계속 읽어보자. 만약 그것이 그때 일어나면 확실히. 자, 확실히란을 통해서, 자, by definition은 definitely 이런 뜻이에요. 강조부사야, 강조부사. 이 긴 글에서 이제 필자가 확실히라는 말을 통해서 엄청 자기의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확실히. The author of the algorithm, 그 알고리즘의 저자는 여기 필부에 not in control of, 통제 속에 있지 않아. 그래서 does not own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지. 통제도 못하고 소유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강조부사 주목하고 그 다음 뭐에 주목해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다시피 필자가 부정하는 것에 X를 딱 하면은 알고리즘이 막 만들어내면은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저자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From that point on, 그때부터 쭉 뭘 소유할 수 없어? 그 결과로 나오는 과정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자, 이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의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측 가능성에, 그것의 결과의 예측 가능성에 연결돼 있어. 즉, 뭐에 연결돼 있는 거냐면 그것의 지적인 통제력과 연결돼 있대. 따라서 in the absence of human control, 자, 인간의 통제의 부재 속에서는, 자, 지금 통제가 된다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앞의 내용이랑 같은 거지. 통제가 안 될 때는 the ownership, 소유권, 그 알고리즘의 과정의 소유권은 must be instead, 대신에 반드시, 자, must를 통한 필긍동, be credited to, 뭐뭐에 주어져야 돼. 기기에 주어져야 된대. 그걸 만든 기기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누군데? 컴퓨터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소유권을 잃고 컴퓨터에 간다? 필부액 필긍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필부액 필긍동. 유배 가는 길에서 그냥 계속 했었던 필부액 필긍동 잘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핵심이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알고리즘은 결과를 만드는데 인간 프로그램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저자가 통제를 못한다고 했지. 소유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1번, 3번, 4번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잠재적으로 인간에게는 예측이 안 되니까 컴퓨터에게 소유권을 뭐 해주는 거지?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그렇지. 반드시 컴퓨터에게 공이 돌려줘야 된다라고. 공이 돌려줘야 된다. be credited to라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야. 긍정의 의미. 그러니까 소유권을 컴퓨터에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필부액 필긍동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40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디에서 딱 강조 들어가서 어디에서 딱 부정하고 어디에서 딱 긍정하는지를 확실하게 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내신이다, 변형 문제 대비한다, 그러면 뭐 be credited to가 무슨 의미인지, 뭐뭐에게 공이 돌려지다, 그리고 attribute A to B 이런 것까지 막 써줘야 되겠지만 이 방향성으로 그냥 풀려버리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컴퓨터에게 지금 소유권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거기까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딱 1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41, 42번 장문 독해 볼게요. 장문 독해는 이제 제목과 어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어휘 문제는 부정어 처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부정어 처리, 요 학습 목표 한번 쓰고 선생님이 들어갈게요. 자, translating a literary text. 문학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뭐 한강 작가의 글을 번역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어려울 거 아니야. And it's often said, 종종 일컬어집니다. 아주 필연적인 로스가 있다고요. 손실이 있다고요. 이 번역 속에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번역을 한국어로 뭐 영어로 하면은 뭔가 손실이 있을 거야. 그런데 that challenge, 그 어려움이 종종 불어넣어줘요. 창의적인 재번역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이 이 재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전망을 주는, 가능성을 주는 어떤 번역에서 이점의 가능성을 주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이 벗을 통해서 흐름이 전환되면서 원래 번역을 하면 이게 손실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종종 창의적인 번역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뭐 이득을 주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 창의적으로 뭔가 머리 쓰면서 하다 보면 좀 더 멋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워싱머신 매뉴얼. 이게 참 여기에 인컨트레스 같은 연결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주어로 그냥 딱 소재가 전환돼 버렸어요. 자, 이거 뭐예요? 세탁기 매뉴얼이야. 세탁기 매뉴얼. 세탁기 매뉴얼은 doesn't present the same challenge. 똑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려움 뭐였어? 번역에서의 어려움이지. 번역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워싱머신 매뉴얼은 뭐랑 지금 완전히 달라? 이 문학 작품 텍스트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 야, 워싱머신 매뉴얼은 뭐 그냥 GPT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깔끔하게 될 거 아니야. 어려움이 없고 nor 뭐도 아니다. nor 하면 뭐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똑같은 창의성에 영감을 불러 넣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 무슨 창의성이 있겠어요. 번역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터러리 텍스트와 워싱머신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대조적인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A도 B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나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대조가 됐는데 그러나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어디에서? 자, 뭐의 관점에서? 반대의 관점에서. 이 문학과 비문학 언어의 반대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럼 문학과 비문학이 지금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문학이라는 건 리터러리 텍스트 얘기하는 거고 비문학은 뭐야? 저런 매뉴얼 같은 거. 저게 이제 비문학이지. 그 두 개 사이에서 자,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반복 등장하니까 A, B라고 한번 표시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Might we position philosophy language?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만 하는가? 뭐를? 이 철학 언어는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철학을 번역할 때는 이거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번역해야 되냐, 아니면 매뉴얼처럼 번역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뭐 국어 비문학에서 봤다시피 항상 이런 질문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철학은 어떻게 할 거냐? 철학 텍스트. 가보자. 철학은 피하는 걸 원할까? 어떤 번역의 경제성을 피하는 걸 원할까? 이 경제성이 뭔데? 몰라도 상관없어. 목표로 하는 어떤 번역에서의 이점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거를 좀 피하려고 할까? 하면서 이 필자 딱 이렇게 얘기해줘. 질문인데 답변을 딱 해주는 게 답변에 주목하자. 철학은 그것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한대.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자동 암기에서 인텍트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텍트가 만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주석어휘도 있지만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온전한 상태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야. 온전해야 돼. 철학은 온전. 즉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감소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거. 그냥 온전해야 된다. 별표. 즉 손실이 없어야 돼. 그리고 without gain. 이득도 딱히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 게 철학 번역의 핵심이라는 거지. 혹은 적어도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대조합주 철학은 주저할 수 있어. 자신의 진실을 번역에다 주는 걸 주저할 수 있는데 뭐 없이는? 추가적인 분명함이 없이는 뭐에 대한? 이득. 실제로 정말 깊은 수준의 이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진실을 번역에게 주는 걸 주저한대. 약간 철학을 의인화했는데 나를 번역에다 맡긴다고? 이득이 뭔데? 그런 이득 없은 이득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을 너한테 주기가 좀 그래. 번역 너에게 좀 주기가 그래. 한마디로 철학은 뭘 추구한다는 거야? 존나 온전함을 추구한단 말이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이해하면 앞에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적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읽어보니까 문학 텍스트 번역, 문학 텍스트 아닌 거 번역하는 거 나왔는데 야, 그럼 철학은 어떻게 할 거냐? 철학은 이거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계속 읽어보자. 자, 이 문장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이번 시험이 특징이 뭔가 이제 중간에 앵스러운 게 있어. 근데 거기에 막 집착하면 안 돼. 일단 계속 가보자. It cannot be a matter.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대. 자, 철학은 뭐의 문제가 아니야? offset. 와, 이것도 상쇄하다라는 뜻인데 스타일적인 손실을 상쇄하는 거. 스타일적으로 손실이 났는데 그 상쇄한다는 거 0으로 만든다는 뜻이라서 이게 플러스를 더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래. 이 철학 텍스트는 스타일을 조금 손실된 거를 좀 어떻게 메꾸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래. 뭔데 그럼? The lost philosophy fears.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은 바로 뭐다? 의미의 손실이라는 거야. 즉 바로 진실을 손상시키는 것. 그거를 진짜 철학이 두려워한다는 거지. 왜 철학은 아까 뭐라 했어? 온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스타일은 꺼지고 관심 없고 의미, 그 진실 이것이 손상되는 걸 진짜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loss of meaning, 그 다음에 compromising도 여러분 damage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타협한다는 건 진실을 손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지. 따라서 자 그럼 보자. 철학은 자, refuse to 부정사 하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거부하다라는 뜻이야. 옆에다 써. refuse to 부정사. 동사하는 것을 거부하다. 이 to 부정사를 반드시 목적으로 봐야 돼요. 요거는 과거 어법 문제에서도 나온 거니까 반드시 써놔. refuse to 부정사. 위하여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철학은 거부해. 놓여지는 것을. 어디에? 자, 여기 봐. 거부하다는 부정어지. 근데 철학은
비문학 언어 측면에 놓여지는 걸 거부한대. 논에다 세모에. 그럼 비문학 쪽에 있는 거를 거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철학이 문학 언어 쪽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맞을까? 문학 언어는 우리가 일단락 처음 해서 문학 언어라는 거, 문학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어떻다고 했어? 여기에 로스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도 있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막 있다고 했어. 근데 아까 철학은 뭐라고 했어? 철학은 온전하게 전달해야 돼. 로스 없이, 개인 없이. 알겠어요? 이 새끼는 자기를 최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문학적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비문학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기를 이중부정. 자,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어 처리. 여기서도 이렇게 이중부정을 때려버리는 순간 철학이 문학이라고 하면 엥? 해가지고 여기가 오답이다 라고 어색하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순접으로 바꿔야 돼. 뭐 prefer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해? 이런 비문학적 언어. 문학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철학이 추구하는 바와 딱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And express itself, 자기를 표현한대. unstylish language.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그냥 랭귀지로. like 뭐처럼, like 등호 표시해. 등호. 뭐처럼이니까. 그럼 이 등호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수학적 글쓰기처럼. 야야야, 그러니까 수학 같아야 된다고. 그럼 문학적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So that, 그래서 no translator, 어떠한 번역가도 막 부추겨지면 안 돼. 어디를 향해서 불손하고 과감한 어떤 창의적인 막 다시 쓰기의 행동으로 향해서 막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 멋대로 번역하면 절대 안 돼. 만약 철학이 그것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싶고 피하고자 한다면 제한되는 걸 어디에? 국가, 지역의 전통에 딱 제한되어지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좀 내가 독일 철학인데 이 독일에만 있지 않고 좀 널리 퍼지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해. 근데 어떤 번역 모델을 필요해? 당연히 번역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어떤 번역 모델? 철학적 진실을 세상에다가 보내주는 모델인데 뭐 없이 어떠한 경제적 ups and downs, 뭐 loss and gain, 마이너스 플러스의 그 높낮이가 없는, 이딴 거 전혀 없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글의 내용에 비추었을 때 너무나도 적절하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D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중부정. 이중부정. 맨날 했던 거. 지문 좋다 근데. 자, 그러면 애들아, 사실 이 글의 제목은 너무 간단하잖아. 뭐야? 철학은 어떻게 번역돼야 돼? 수학처럼 번역돼야 된다. 있는 그대로 번역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번. 창의적인 이득.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자, 제가 제목 선택지에 인과 표현이 있으면 이 인과가 글의 핵심인가 따져보라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의 핵심이 문학 번역을 했을 때 창의적인 이득이 나온다는 게 이 글 전체 핵심이에요. 물론 있는 말이야. 지문에 있는 말이지. 문학 번역을 했을 때 개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문학 번역, 비문학 번역 있는데 철학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비문학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해줘야지. 지금 얘는 투네로. 2번. 철학을 번역하는 거. 좋아. 자, 선택지 속에 콜론이 있으면 앞뒤가 둘 다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 In pursuit of truth. 진실을 추구하는 거. 그렇지. 진실을 추구하는. 철학은 진실이에요. 진실.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어. 야! 그 다음에 이 표현. As it is.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별표 5개짜리 표현이에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수준이 좋아. 그것이 있는 그대로다. 이게 지문에 있는 아까 뭐였어? intact, 온전한, without loss, without gain. 그리고 아까 우리 어휘 문제 딱 맞추는 순간 non-literal language, 수학처럼 이게 이제 다 있는 그대로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고요. 3번, 창의성의 역할. 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이것도 A가 B를 전달한다는 건 이런 건데 글의 핵심이 창의적인 게 철학적 진실을 전달해준다.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으면 안 되지. 네 맘대로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그 다음에 4번 factors, 요소들인데 자, leading to에다가 화살표, 뭐뭐에 이르는. 역시 인과 표현이 선택지 속에 있으니까 이게 글의 핵심인가 따져봐야 돼요. 요소들, 문학 번역에 있어서 어려움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나열됐나요?
자, 선택지 속 복수명사 있으면 나열인가도 따져봐야 되는데 뭐 문학작품에서 뭐 번역이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원인들이 있다. 원인들 있어요? 아니잖아.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지. 지금 핵심과 너무 벗어나 있지. 철학 얘기를 해줘야지. 5번 어떻게 피할 거냐. 스타일적인 손실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지금 글의 핵심인 철학 번역이랑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맞춰야 돼요. 몇 퍼센트? 60%. 잘했어. 42번 53%. 이렇게 됐네요. 자, 선생님이 어휘 문제에서 강조했던 포인트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 학생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마스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특히 as it is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elevation, leverage에서 정답 선택지 as it is, assess A as it is 그대로 정답으로 이번에 또 나와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맞췄어요? 우리 제자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반부 36번부터 42번까지 쭉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 배운 데서 나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긴장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그냥 묵묵하게 가시면 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